이제 지금부터 하는 게 뭔가 이겁니다. 감정평가 3방식이요. 3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좀 봐보자고요. 첫 번째 보니까 어디 있는가 뭐 책에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 수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합니까? 참 열성이다, 그죠? 어쨌든 원래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딱 그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중개사는 공부에서 합격 아닌 거, 인 거,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딱. 뭐 다른 게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어떤 짓을 하든지, 이게 제일 목표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떨어지면 뭐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 그래서 일단 하여튼 뭐 12월까지 열심히 놓으시고, 그죠? 1월부터 이제 빡세게, 진짜 빡세게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원가법 합니다. 원가법. 원가법은 결국 아까 설명했듯이 감정평가 3방식에 있는 원가 방식 중에서 가격을 구해주는 방식입니다. 자, 일단 원가의 가장 기본 논리가 중요한데, 기본 논리가 뭐냐? 이 말이죠. 원가라는 것은 항상 뭐 있습니까? 이 건물 만드는 가격입니다. 단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을 구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제. 현재 이게 서울에 있는 종로, 중심가 있는 종로 지역에 15층짜리 사무실 건물이 있다 가정하자고요. 이 건물 가격을 한번 평가해보자고요. 일단 토지는 빼버립니다. 순수하게 건물만 짓는 비용을 산출해 봅니다. 자, 일단 얘가 보니까 지어진 지 얼마 됐는가 하면 20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이 건물은 최대 50년간 쓰고 50년 후에 남아있는 가격이 없다 가정합니다. 또 매년마다 똑같은 금액씩 감가가 된다 가정하자고요. 그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건물 짓는 비용을 먼저 산출해야 되죠. 그죠? 자, 이런 거요. 근데 좀 조심할 건 이런 회계학에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하는 방식과 감정평가에서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 건물 짓는 비용을 먼저 산출합니다. 짓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죠. 이 건물 짓는데 자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또한 여치 노동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일정한 이윤도 분명히 발생하겠다. 그죠? 물론 감정평가도 자재비와 노동비와 이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회계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시점에 짓는 비용을 평가할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항상 회계는 20년 전에 맨 처음에 지었던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그죠? 그 당시에 지었던 비용을 알아보니까 여기 있는 자재비가 50억 들어갔어요. 노동비가 40억 들어갔습니다. 이윤 자체가 10억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맨 처음에 지었던 건축비가 100억이 들어갔네. 근데 문제는 벌써 이 건물이 20년 경과된 거 아니에요, 그죠? 20년 경과된 만큼 이 건물이 노후화되면 결국은 감가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조건은 감가는 매년마다 동일하게 감가된다 가정을 두고 50년 후에 남아있는 가격이 없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했을 때 총 몇 년이죠? 50년에 100억이니까 매년 감가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2억인데 벌써 이게 몇 년 경과되었습니까? 20년 경과된 결과 총 40억이 감가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 가격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 회계학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비록 이 건물이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 건물 짓는 비용을 20년 전에 지었던 비용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에 현재 과거와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현재 다시 만든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지었던 건축비와 지금 짓는 건축은 같을까요?
분명히 다르겠지, 그죠? 그래서 현재 다시 짓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자재비가 이 정도 들어가야만 지어줄 수 있대요. 노동비가 이 정도 들어갑니다. 또 이윤 자체가 30억이 들어가야만 이 건물을 완성할 수 있대요. 그러면 현 시점에 이 건물을 다시 만드는 건축을 보니까 200억이 들어가야만 이 건물을 만들 수 있대요. 근데 벌써 이건 신규 건물이지만 이미 20년 경과된 결과 노후화된 거지. 그죠? 노후화된 만큼 이런 감가할 건데 감가액이 총 50년 동안 총 금액이 얼마? 200억이죠. 매년 얼마씩 감가됩니까? 4억씩 감가된대요. 그래서 4억씩 감가된 게 20년이 경과되어진 결과 총 80억이 감가돼서 현재 이 건물 가격이 얼마라고요? 이렇게 평가한답니다. 그럼 이 두 개 어떤 차이가 있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훨씬 더 합리적인 한번 따져보자고. 만약에 우리 부동산 가격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5년 전에 아파트 5억에 분양받았어. 지금 팔면 절대 이 논리 가면 5억 이상 주고 팔면 안 돼. 그죠? 최초에 뭐 있으면 지었던 가격이 100억 아닙니까? 즉 5년 전에 5억에 분양받은 5억 아닙니까? 그죠? 근데 현재 뭐 있어요? 얘는 절대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없잖아. 근데 현실상은 뭐 있습니까? 비록 내가 5억 주고 샀지만 7억, 8억 주고 팔 수 있죠. 그죠?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 보니까 100억 정도 가지고 지었던 건물을 지금 현재 120억 주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합리적이지.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감정평가에서 원가법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해계약과 서로 비교해서 이 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다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럼 결국은 요 차이가 뭐냐 보시는데 요거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는. 그죠? 얘는 언제 짓는 비용이라고? 20년 전에 최초에 지었던 비용이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우린 취득 당시의 원가. 취득 원가요. 그 취득 당시의 원가가 장부상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장부 가격. 이런 말 쓴다고. 요 대신에. 자, 근데 얘는 언제 지었던 거? 20년 경과된 현 시점에 다시 그 다음에 만든다 뭐를? 비용을, 원가를. 그래서 이걸 재조달 원가 쓴다고. 다시 번역할게. 20년 경과된 현 시점에 다시 만드는 비용을 쓸 때. 자, 또한 같이 이 감가란 것도 분명히 제목이 달라집니다. 원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계학에서는 반드시 이걸 감가상각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걸 쓸 때. 거꾸로 감정평가에서는 감가 뭐라 씁니까? 수정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된 요 최종적인 가격이 무슨 가격? 아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적산가격. 적전 다 더하는 거예요. 모든 걸 더해서 계산하는 데서 적산가격을 쓴다고요. 그래서 그럼 당연히 이제 시험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하라, 요거 두 개 비교하라 시험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 나오면 뭐 있으면 무조건 원가법은 회계학과 서로 비교해서 시험 내겠어요, 무조건. 자, 그럼 정리해볼게요. 지금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 논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원가법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식이 뭐예요? 재조달 원가에다가 뭘 한다고요? 감가 상각수죠. 수정한 값이 뭐라고요? 적산 가격 쓰는 거죠. 이렇게 마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은 나중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 것은 이런 것만 좀 기억하세요. 제목 자체를 갖다가. 그래서 항상 요 말 대신 이 말 쓰면 안 돼. 취득원가 쓰면 안 된다고요. 또 이 말 대신 감가상각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논리상에서. 자, 그러면 이때 요 제목 하나 정리해 볼게요. 재조달 원가를 좀 정리해 볼까? 요 개념이 뭐냐는 거요. 자, 우리말로 그냥 번역합니다. 재조달 원가, 재란 것은 뭐야? 우리말로. 다시, 언제? 20년 경과된 현재인데, 이걸 쓸 때,
시점이 분명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시점이? 현재 시점에서 맞겠습니까? 우리 앞에 했어. 감정평가된 가격은 똑같은 이 물건이지만 현재 평가할 수도 있고 3년 전, 3년 후에 평가할 수 있죠. 그죠? 결국은 반드시 감정평가는 언제 시점이 분명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마 첫 시간에 했던 게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된 가격은 무슨 시점 가격? 오케이.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이 말 대신에 뭐 취득 시점이니 장보 시점 쓰면 안 돼요. 오직 얘는 뭐 있습니까? 기준 시점에 시점 뭐 있습니까? 재취득한 가격. 취득한 뭐예요? 비용인데 뒷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장난치고 장난친다고. 그래서 항상 할 건 무조건 우리 현재 시점이라 이런 용어 없어. 근데 보통 장난치면 여기서 그래 장난 안 치놨지만 보통 장난치면 요 말 대신 이걸 많이 쓴다고 시험에서. 그러니까 절대 감정평가에서 현재 시점 용어 딱 쓰지. 쓰는 순간 다 틀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 응? 근데 그런 문제는 개념 먼저 보시면서 자, 일단 그러면요. 내려봤으면 잠시 계속합니다. 또 보세요. 이때 우리 감가 수정할 때, 수정할 때 어떻게 감가 수정할 것인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감가 수정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좀 정리해보면 감가 수정 방법. 여기 크게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부터 이 법조문이 좀 바뀌었어요. 원칙이랑 이미 공부했던 거 아셔야 돼. 원칙이란 말과 예외가 없어, 이제는 없다고. 우리 과거에는 원칙은 뭐였냐? 내용 연수에 따른 감가 수정이었어. 그러니까 내용 연수가 뭐냐 이 말입니다. 얘 몇 년 썼지? 20년이지. 그러니까 사용된 연수에 따라 그냥 그대로 감가한다고.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죠. 아니 우리 이 아파트에 보니까 똑같이 한날 한시에 분양한 거 아니에요. 둘 다 버려 8년이 경과됐는데 여기 801, 802호가 있는데 802호가 있는데 또 8년 경과됐어요. 내용 연수에 따라 감가면 둘 다 똑같이 감가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단순히 그냥 이 내용 사용된 기간만 평가했으니까. 근데 실상은 이 건물에 가보면 801호와 802호가 관리 상태가 같을까? 다를 것 같아. 그럼 결국 이 값이 엉터리 될 수 있겠네? 그죠? 엉터리 되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없이 다른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크게 4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관찰감가법.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 관찰해서 감가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야? 평가사 네가 와서 한 개 한 개 관찰, 확인해서 하자가 있는 만큼 감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좀 더 상세하겠죠? 얘는 단지 뭐야? 건물 껍데기 본 거 아닙니까? 8년 경과됐네? 그래서 얼마 감가하겠다 이거보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있습니까? 와서 확인하는 거야, 한 개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는가 하면 내구성 분해법. 여기서 하나 볼게. 분해란 것은 뭔가 이 건물을 감가할 때 통째로 감가하지 않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안에 있는 내용 알 필요 없이 제목이 중요하니까요. 세 번째 보니까 시장 추출법. 추출법.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임대료 손실환원법이 있어요. 자, 원래 총 5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감가 수정한 방식이. 물론 내용 연수는 다시 이렇게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앞에 했던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액법이란 것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거지. 그죠? 요거. 아까 보니 뭐 있어요? 얘는 매년마다 얼마씩 감가한다고? 똑같은 금액씩 감가하는 거지. 이게 정액법이 시키면서. 두 번째 보니까 정률법. 정률은 동일한 비율로 평가하는 방식이에요. 세 번째 상환기금법. 이렇게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답니다.
자, 일단 뭐 다른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나 같으면요. 여기 있는 요 공식만 좀 기억하겠다고요. 더 중요한 건 회계학과 이렇게 구분된다는 게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항상 회계는 뭐 있습니까? 맨 처음에 실제 지었던 건축비를 통해서 하겠지만 거꾸로 감정평가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격 시점, 현적 기준 시점, 현재 다시 만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요 표현을 쓸 때 다시 만드는 비용 해서 다른 말로 재조달 원가입니다. 그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가수정입니다. 해서 산출되어진 값을 가지고 다른 말로 적산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 풉니다. 자, 문제에서 10번, 13번, 뒷장에 있는 14번, 요거 3개요. 10번, 13번, 14번입니다. 자, 제일 먼저 10번부터 갑니다. 10번 보니까 원가법 나있지. 핵심이 뭐요? 재조달 원가에서 뭘 한다고? 감가 수정 나있지. 이 말은 결국은 다른 말로 원가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 13번 갑니다. 재조달 원가란 것은 다시 만드는 거지. 언제 시점에?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축이나 건축이나 현재 있단 말 쓰지 말고 오직 기존 시점의 가격이 되죠. 자, 넘어갑니다. 또한 14번 가볼까요? 14번이 과거에 나왔던 문제지만 감가수정 방법이 아닌 게 나있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런 방식이 있는데 고식에 포함되지 않는 게 5번 잔여법. 그죠? 이 잔여법 나중에 하겠지만 이건 수익환원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익환원법.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이런 제목도 결국은 시험 나오는 거지. 그죠? 이런 제목을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 지금 기억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걸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거 할 거예요. 자, 우리 비교 방식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죠. 그죠? 거래 사례는 옆집에서 매매된 사례를 통해서 내 건물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 건물 가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뭐 있습니까? 내 부동산과 아주 유사하게 매매된 사례를 선택해야 되죠. 얘는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사례 선택에서 내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를 얼마나 정확히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건물 가격 분명히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이거. 내 부동산과 아주 유사한 뭐 있습니까? 사례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사례 선택 기준이. 그래서 이 공부하실 때 나중에 가면 설명하겠지만 앞말만 따서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합니다. 요 4개. 그래서 결국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진 것만 선택하라. 이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절대 선택 못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가 뭐냐? 사정보정. 그 다음에 시가 시점 수정. 시가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 지역 요인 비교입니다. 걔가 개별 요인 비교죠. 자, 이거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이 내용 다 알 필요 없이 요 제목이 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대상 부동산이 있죠. 대상 부동산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주거 지역의 목조로 만들어진 물건이고요. 3층 주거용 건물이 주고. 문제는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들 것인가 파악할 목적인데 언제 파악하냐? 2016년도 12월
3일 날짜로 평가한답니다. 이게 무슨 시점이지?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자, 일단 이러한 걸 이제 통해서 가격 평가할 목적인데,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내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 선택합니다. 자, 여기 있는 사례가 보니까 부동산에 보니까 A 부동산, B 부동산, C, D, E, F 이렇게 하면 총 6개 있다 하자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요 A, B, C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할게요. 어느 지역에 있는가 하면요. 요건 좀 힘들겠는데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자, 인근 지역이 있어요. 이렇게 인근 지역. 여기 인근 지역에 있고 얘는 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인근 지역에 있답니다. 인근에 가까이 있는 지역이에요. 즉, 우리 학은 여기 대상부동산 옆에 있는 요 주변 지역이 있죠. 요 주변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이에요. 자, 즉, 현재 여기 원주에 있는 요 학은 주변 지역에 있는 건물이 목적 건물입니다. 근데 이 사례가 보니까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D란 물건은 어디 있는가 하면 강남, 서울의 강남에 있는 물건이야. 그럼 얘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는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항상 지역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얘가 현재 목조, 주거 건물, 그 다음에 이게 돌로, 석조, 철근으로 만들어진 주거입니다. 목조고, 그 다음에 목조를 하자고요. 대상부동 현재 무슨 부동산입니까? 목조 건물이지. 근데 얘는 뭐 현재 철근 만들어진 거야. 이거 선택할 수 있냐고. 못하는 거지. 즉, 이 말 아닙니까? 개별적인 비교를 할 때 이겁니다. 근데 현재 이 분필 가격 파악할 목적인데 사례들은 뭘 선택했냐? 여기 있는 지우개 선택했어. 같은 거 맞아 이거? 선택 못할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비교는 반드시 한나라시에 똑같이 만들어진 물건만 선택해주라 말 뜻이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사정보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좀 이따 하겠지만 일단 이부터 해보죠. 자, 얘가 현재 사례가 매매된 게 A는 9억짜리 9억, 요건 10억, 요건 11억, 얘는 8억, 얘는 9억에 매매된 거예요. 이때 보니까 A는 그 당시에 정상적으로 매매된 거예요. 여기 있는 B도 보니 정상적으로 매매된 거예요. C도 정상이고, D도 정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E는 뭔가 하면 자기 친구한테 매매된 친구. 또는 뭐 있습니까? 친구한테 매매된 거고, 나머지 F는 뭐 있습니까? 이건 자기 이 정상이 매매된 거 하자고. 이것도 뭐 자기 어떤 제3자한테 뭐 있습니까? 매매한 걸 하자고. 이게 10억인데요. 자, 그럼 당연히 뭐 있습니까? 우리 사례 선택할 때 정상적으로 매매된 거 선택합니까?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거 선택합니까? 이런 건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이건 둘 다 9억과 이건 비정상 같대. 그죠? 친구나 제3자한테 매매된 것은. 근데 문제는 비록 이게 자기 친구한테 매매된 거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매매될 값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알아보니 이게 얼마냐? 얘가 보니까 10억에 매매될 게 정상이야. 이거 사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 비록 이 실제 매매된 건 9억이지만 실상은 정상가인데 알고 있다니까 10억에. 얘 얼마요? 정상하게. 10억이지. 그거 선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보니 뭐 있습니까? 비록 제3자한테 매매된 건데 그 당시 정상가를 모른다는 거야. 모르면 선택 못하는 거지. 자, 요거 설명할게. 사정보증이라는 말 뜻이 뭐냐 이겁니다. 개개인 간에 매매한 결과, 친구나 자기 동생 등등 매매한 결과 개별적인 사정 때문에 비록 이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매매된 값일지라도 그 당시에 정상 가격 보정 파악만 되면 이것도 선택할 수 있지. 그죠?
얘는 개별적으로 매매된 개별 사정이 있지만 정상에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건 선택 안 된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이 뭐냐? 자, 이 말입니다. 이 사례가 매매된 건 과거에 매매된 겁니까? 앞으로 매매될 값입니까? 네? 사례는 과거에 매매되어진 값이지. 그죠? 그래서 이 A는 보니까 언제 매매된 값이냐? 2015년도, 얘는 14년도, 13년도, 얘는 요거 2001년도, 15년도, 그다음에 16년도 이렇게 매매된 걸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상은 2016년 아닙니까? 그죠? 2016년도 매매된 건데 얘가 2014년도에 10억 원, 2016년 10억과 화폐 가치 같습니까? 다르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14년도에 있는 물가를 환산해 보니까 이게 얼마 되는가 하면 그 당시 14년 물가는 현재 물가를 환산해보니까 150% 가치가 있대. 그러면 얘가 14년 10억이면 현재 얼마 된다고? 15억이지. 그죠? 13년도에 매매된 것을 화폐가 저희 수정해보면 물가가 보니 200% 정도 올라갔대. 11억 현재 얼마? 22억. 그죠? 얘는 보니까 130%, 얘는 보니까 100%입니다. 이거 환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2001년도에 이 9억에 매매된 걸 현재 2016년도에 있는 화폐가 수정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즉, 이때 물가가 2016년 물가를 비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쓰고 있는 시점 쓰인 거 말입니다. 매매된 게 과거에 매매된 거니까 그 당시에 있는 화폐 가치를 16년도에 있는 화폐 가치를 뭐 있습니까? 조정할 수 있는 물건 선택할 수 있어.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어떠한 사례 선택을 중요한 건데 현재분 A는 사례 선택할 수 있어? 없지. 뭐가 안 돼서? 시점 수정할 수 없으니까. B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있지. 요건 다 충족되었으니까. C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뭐 때문에? 개별련이 비교할 수 없으니까. D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죠. 뭐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 못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는 선택할 수가 있지. 이 모든 요건 다 고려할 수 있으니까. 거꾸로 F는 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지. 뭐 때문에? 사정 보정 안 되니까. 자, 중요한 거 이거요. 항상 이제 뭘 보는가 하면 사례 선택할 때 반드시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된 사례만 선택해야 된다.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요 제목이 있죠? 선택 기준 제목 4개 있어요. 요 4개에 대한 제목은 나중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거래사례 비교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매매된 물건인데 다만 옆집에 매매된 물건이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례만 선택해야 된다. 반드시 이 4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것만 선택하지 4개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긋나면 선택할 수가 없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문제 11번요. 11번. 참고로 있죠. 이 4개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래사례 비교별 적용할 때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등을 비교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왜 뒤에 등이란 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서 사례 등을 선택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3번째 남아있는 게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죠. 원가법에 대한 공식은 이 물건 만드는 원가에다가 감가하는데 물건 만드는 원가가 뭐냐?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수정한 값입니다. 거꾸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래 사례 비교는 반드시 내 부동산과 유사한 사례 선택하는데 사례 선택 기준이 4개 있다. 그죠? 이 4개에 대한 제목을 기억을 해둘라 이겁니다. 자, 마지막 수익환원법요. 수익환원법.
자, 수익환원법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수익을 환원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답니다. 자, 일단 기본 논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감정평가는 현재 할 목적 아닙니까? 현재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까 파악할 목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현재 수익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수익입니까? 미래에 있는 수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우리 현재 이 건물 임대주면 매년마다 나오는 임대 수익은 같을까? 같을까? 다 틀리겠죠, 그죠? 틀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면 이 건물의 장래에 나오는 임대 수익을 먼저 측정한다고. 해보니까 얘가 뭐 있습니까? 1년 후에 임대 수익 2억, 1억, 2억, 1억 이렇게 나온다 하자고. 이렇게 나오면 이 수익을 통해서 현재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할 목적이라고. 자, 그런데 같은 말이지만 지금 있는 2억과 1년 후에 2억은 화폐가치 같을까? 분명히 다르죠. 다르면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 금액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현재를 다 끌고 와야 되지. 그죠? 왜? 나오는 수익은 미래지만 내가 측정한 부동산 가격이 현재를 파악할 목적이거든. 그러면 자, 여기 있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뭐 끌고 온다, 그죠? 끌고 오면 이 금액이 작아집니까? 커집니까? 작아지겠지. 그래서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뭐 있습니까? 할인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하는데, 다시 해볼게요. 수익을 언제로? 현재 가치로 뭐 한다고요? 언제가 뭐 한다고? 환원해서 이 건물 가격 구한다. 말뜻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수익환원법에 쓴다고. 그러니까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이 건물 가격 평가한데서 다른 말로 수익환원법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자, 나중에 하겠지만 딱 한 발의 금액이 현재 가치로 뭐 있습니까? 이동되어 있으니까 이건 공식이 뭐냐? 이건 일시불 현가인데 일시불 현가 공식은 1 플러스 i의 n 성분의 1 곱하기 이렇게 r의 n 이렇게 곱해준다고. 자, 이걸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제 공식은. 그러면 이 i란 게 뭐냐? 할인율, 이자율 이런 겁니다. R이 뭐냐? 이 수익. 요거라고. 내가 현재 만약 할인율 갖다 10% 쓴다 할게. 여기 있는 값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일단 해볼게요. 이거 전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 1 플러스 0.1이죠? 얘는 기간. 일성의 2억. 플러스 1 플러스 0.1에 몇 년? 2년째. 나온 수익이 얼마요? 1억이지? 그죠? 그 다음 3년째 1 플러스 0.1에 몇 년? 3년에 2억이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다음에 이 건물 가격이 나와, 원래. 사실상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수입이 있죠? 매년마다 똑같은 수익이 나온다면 영원하게. 결국은 여기 있는 금액이 전부 다 바뀌죠? 이렇게 1억으로, 그죠? 우리 옛날에 수학 배웠죠? 매 기간마다 동일한 금액이 나온다면 이 공식은 여러 바뀐다고. 바뀌어. 그래서 요 i가 뭐냐? 이게 아까 뭐였죠? 요 i죠, 요거. 그죠? 자, 현재 i가 몇 프로라고? 10%지? 자, 0.1. r이 얼마요? 1억이죠? 이 건물 가격이 얼마라고? 이렇게 평가해준다, 실제. 그래서 우리 수익환원법 공식 정리할게요. 자, 공식은 뭐냐? 이런 거요. 우리 보통 i를 가지고 뭐라 하냐? 이 말입니다.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뭐합니까? 환원하는 뭐요? 이율이죠, i가. 그냥 그대로 번역하시라고.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이율에다가 요 1억이 있죠? 여기 r이죠? 요 1억이 뭐냐? 요게 다른 말로 순수익. 이렇게 산출된 값을 말하냐? 다른 말로 이게 수익 가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지금은 여기 있는 이 공식이 중요해요. 이 공식만 기억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이거 어렵게 보지 말고 우리 지난 언젠가 본가 투자했을 때 이거 한 적이 있죠. 수익률 공식이 뭐게요? 응? 수익률 공식. 가격분은 뭐라고? 순수익이잖아, 순수익. 자, 요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 말 같은 게 요거잖아, 요거. 그죠? 가격이, 이거 변형해볼까, 이거? 환원율 밖에 나오죠. 환원율, 우리 환원율 같은 말이에요. 공식이 뭐지? 환원율은 가격분은 뭐예요? 요 같은 공식 아니야. 그죠? 그래서 전에 제가 투자할 때 이거 설명한 적이 있죠. 수익률 같은 말이 뭐라고? 이자율 같은 말이 뭐요? 할인율. 아니 여기 있는 이 1억이 2년 후에 1억이 현재 가치로 보면 이 금액이 작아지지. 작게 만드는 율, 보디 할인율. 그죠? 할인율 같은 말이 뭐냐? 환원율. 다 같은 말이야. 응? 사용되는 곳마다 용어가 달라질 뿐이 논리가 같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부하실 때 코직을 자꾸 뭐 다른 게 있다 생각하시면 같이 묶어보시라고. 할인율, 수익률, 환원율, 이자율 다 같은 말이야. 응?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면 조금은 편할 겁니다. 조금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공식 구한다. 이런 공식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럼 참고로 있죠. 우리 경매를 하는 분들 보니까 이런 걸 자기만이 갖고 있는 비법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비법은 아니고 사기지. 사실은. 설명해 볼게. 우리 상가 건물 같은 거 있죠. 또 우리 저기 있는 이 일반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것은 대충 내가 그 건물 가격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한 이겁니다. 중개사무소를 가기 전에 내가 이미 대충 가격을 파악한 상태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상대편과 협상 분위기 좀 달라지겠지. 전혀 모르는 것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있죠. 아파트란지 또는 저기 뭐 있습니다. 이런 이 주택 같은 것은요. 이렇게 하죠. 주택은 보통 어떤 방식으로 취하는가 하면 원가 방식이 있죠. 이걸 많이 취한다고. 우리 현재는 저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얼마요? 한 7천 넘거든요. 평당 5천 넘습니다. 왜 어떻게 이 분양가 5천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니까 토지와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여기 건물 가격 따라 구하고 평당 토지 가격을 따라 구하시라고. 속되면 우리는 보통 이걸 야매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저기 있는 경매하는 분들 보니까 이거 같으면 자기만 알고 있는 비법 하는데 비법 아니야. 대충 파악하는 거지. 자, 항상 뭐든지 할 때 태어나면요. 평당 땅값. 평당으로 뭐든. 평으로 다 환산하라고. 보통 건물 한 평 짓는데 건축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대충 알고 있는 분요. 건물만. 땅값 빼버리면 300에서 400. 그런 건 보통 빌라 짓는 거죠. 그죠? 빌라제 300에서 400. 그 중에 고수에 벌써 뭐 들어가 있습니까? 이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업자에. 보통 아파트는 거의 이제 잡으면요. 한 500 정도, 500. 보통 지금 물가가 이제 한 450? 에서 500 되겠죠. 그죠? 땅값은요, 땅값 시장에서 매매되고 있는 땅값이 있어요. 현재 이 땅값 평당 1억 정도 나간대. 1억 나가면 그다음 뭐 합니까? 여기서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토지 평당 가격은요. 여기 토지 가격에다가 뭐 합니까? 밑에 용적률 있지. 그죠? 요걸 나눠주면 나온다고. 통상 우리 아파트는 뭐 있으면 보통 용적 250, 300 되죠. 그죠? 자, 일단 요 땅이 평당 1억 된다 할게.
용적률 현재 얼마 되냐? 250% 된다죠. 이렇게. 현재 1억이죠? 그죠? 얘는 얼마 됩니까? 평이 얼마? 4천입니까? 그지? 그럼 요거 두 개 합쳐봐. 얼마 됩니까? 요거 하자고. 그냥 계산 편하게. 얼마? 4,500이지? 그죠? 나 분양받을 거야. 몇 평? 30평. 답 나오죠? 그냥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주거 같은 것은 이렇게 보면 대충 뭐 거기 있는 값을 알 수 있어. 이게 싸게 분양된 거, 비싸게 분양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통 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임대형 부동산, 특히 상가 같은 거 있죠. 이걸 잡을 때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건 우리 들어봐서 이건 야매. 안 되면 이렇게 하시라고. 이런 건 보통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항상 자 이렇게 보자고. 보증금이 현재 보니까 이게 1억 되고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 된다죠. 이렇게 그냥 쉽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무조건 나오거든. 이 보증금을 전부 다 월세로 다 전환시키라고. 월세로. 참고로 보통 월세는 10%에 10%.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뭐 이렇게 하죠. 1000에 10만 원이지. 일반적으로죠.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월세 받고 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받고 얼마 된다고요? 요래 바꿔요. 원래 정확히 말하면 10%만 8만 5천 됩니다.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건 결국은 1000에 10만 원 된다는 월세 얼마요? 이자가 12% 이거는? 왜? 1년에 보내 12달이니까. 그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계산하자고. 보통 이거 10% 하면요. 한 8만 5천 됩니다. 자, 어쨌든 현재 1억을 갖다 전환시키면 이게 그냥 1000에 10만 원 바꾸자고. 했을 때 이걸 이 월세 얼마 됩니까? 100만 원 되겠지. 그죠? 월 얼마 됩니까? 총 200이지. 이걸 다시 뭐라 하냐니까? 연으로 바꿔야 돼요. 반드시 뭐든지 수익은 항상 1년 단위로 구합니다. 무조건. 연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 요 수익이 연 2,400이에요, 2,400. 문제는 여기 중요하다고요. 요걸 몇 프로를 갖다가 이 가격이 확 달라져. 10% 하면 2억 4천이잖아. 그지? 10% 나누기 2억 2,400이니까. 5% 하면 이건 4억 8천이야. 그죠? 요 프로트이 중요한데, 그럼 뭐를 쓸 것인가는 몇 프로 쓸 이게 사실 중요하다고. 이 수익은 아주 간단히 나와. 근데 문제는 얘가 문제 사실은.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같은 맥락에 뭐 이래 보시면 돼요. 똑같이 2,400 수익이 나왔어. 근데 A는 뭐냐? 모텔이야. B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어떤 사거리에 있는 상가 건물이야. 그러면 가격 같을까 이거?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지? 다르면 결국은 중요한 건 여기 몇 프로 쓸래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뭐 있습니까? 모텔은 훨씬 더 빨리 마모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은 상가는 보통 뭘 쓰는가 하면요. 우리 시중금리 중에 대출금리 있지. 제일금융권. 이런 거 쓰는 거예요. 조금 어떤 위험성이 있고 공실점이 생기죠. 이런 거 보통 제2금융권이 대출금리 쓰면 된다고. 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텔 같은 건 뭐 있습니까? 보통 주식의 어떤 수익률 같은 쓴다고. 위험성이 크니까. 왜냐하면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금리가 10% 이게 수익률이야. 금리가 5% 이게 수익률 아닙니까? 수익률이 높을 수익률과 다른 열이지. 높을수록 이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게. 그 위치가 좋은 거면 그만큼 뭐 있으면 이게 안정성을 갖고 있거든. 그죠? 현재 제1금융권 이 주택담보대출 몇 프로입니까? 금리가? 몇 프로? 제일? 3.5에서
4% 하자고. 뭐 4% 잡았을 때 뭐 있으면 보세요. 하고. 보통 주식 같은 특히 위험성이 큰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보통 10% 잡거든요. 2차에 가서 거머니가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요걸 어떤 걸 쓸까 잘 고민하시라고. 안정성이 있으면 우리 위치가 굉장히 좋은 우리 여기 있는 원주시 뭐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무조건 최저 금리를 써야 한다고. 그런 거 쓰면 결국은 가격이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보통 뭐 보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 대충 가격이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구만.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뭐 있습니까? 중개업 협상 봤을 때 내가 훨씬 유리한 조건 가잖아. 그죠? 하여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경매를 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 이 개념은. 대부분 사람들. 자, 하여튼 그런 걸 가지고 보통 한다는 걸 보시면서 그러면 다시 할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걸 열심히 설명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런 걸 경매 등을 했을 때 그런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응? 다만 지금 수익하는 공식이 뭐예요? 수익 가격은 공식이 뭐라고요? 환원율분의 뭘 쓴다고? 순수익. 환원율 같은 말이 뭐예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까지 끌고 오잖아.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현재 환원하는 일을 아닙니까? 환원율 같은 말 할인율 같은 말 수익률 같은 말 이자인 거지. 그걸 보시면 돼. 문제는 이건 금방 구할 수 있지. 그죠? 아까 했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이 환원율을 뭐 쓸까? 이게 참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물건만 보면 다 틀린단 말이야, 이게. 결국은 환원율이 금방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적절한 환원율을 정확히 사실 파악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수익하는 법이 이 환원율을 갖다 추계하는 방법이 있죠.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어. 그래서 이런 추계 방식 학자마다 여러 개의 어떤 이 이론을 이제 펼친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총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해. 이걸 한다고. 이게 원래 발달된 순서예요. 순서인데 이걸 갖다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죠. 그죠? 영어로 12가 뭐예요? 12. 그지? 그래 하시면 돼. 이게 발달된 순서의 순서. 시가 뭐냐? 시장 추출법. 조가 뭐냐? 조성법. 토가 뭐냐? 투자 결합법. L이 뭐냐? 엘우드. 엘우드란 이 보험회사에 있는 직원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엘우드법. 부가 뭐냐? 부채 감당률법.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그런 방식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그걸 많이 활용하세요. 실제 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어떤 계산기를 따라가기 전에 금방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계산기를 다 못하거든. 못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 집을 한번 봐보시라고. 보면 적어도 우리 항상 제가 강조한 이겁니다. 투자는 결국 항상 위험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묻지마 투자했을 때 내가 좀 더 분석해서 투자했을 때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본다, 이익본다, 이건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신만이 알 수 있어. 다만, 이런 분석의 목적이 그만큼 위험을 좀 더 줄일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아까 했던 그런 방식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나중에 투자해 보시라고요. 자, 어쨌든 보니까 현재 수익 하락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요거야. 환원율 어떻게 측정하기 상당히 고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추계하는 방식, 크게 5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요 제목만 좀 기억하시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요. 문제 풉니다. 자, 문제 보니까 12번과 뒷짝이 있는 15번. 요 2개 풀 거예요. 12번과 15번. 자, 12번 가보겠습니다. 수익하는 법은 얘는 제일 중요한 게 순수익인데 이 순수익은 이미 나왔던 과거 수익입니까? 미래 수익입니까? 그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지. 절대 그 말씀 과거 이 말씀 안 돼.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이 말하면 환원율 또는 할인율을 사용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맞는 거지? 그죠? 자, 뒷장에 15번. 환원율 관한 방식이 총 5가지 방식이 있더라. 잠시 거기 2번에 있는 요소 구성법 같은 말. 조성법. 요소 구성법 같은 말이 조성법입니다. 그래서 2번은 조성법, 3번은 시장 추출, 4번은 투자 결합법. 그다음 뭐 있습니까? 5번에 엘루드 방식이 있죠. 1번에 분해법은 분해법은 누구 집안이지? 여기 있네. 요거네 요거. 얘 집안이지. 원가법. 그지? 그렇게 시험 나와. 그러니까 이런 조심할 건 나중에 하겠지만 감가수정의 수정 산출 방식과 저기 있는 환원율 추계 방식 다른 거예요. 서로 두 개 비교하셔야 돼.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웃기는 건요. 이제 다음에 1월달 가면 뭐 있습니까? 수업하죠. 기억나, 이제. 기억이. 그래서 그렇게 조금 차곡차곡 쌓이다 나중에 시험 칠 때 가면 이제 다 이게 완벽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뭐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암기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걸 앞으로 공부하겠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하여튼 뭘 아시고 제가 1월 달부터 분명히 뭘 할 건가 하면요. 강의 노트를 한번 나갈 거예요. 강의 노트. 이 강의 노트 뭔가 하면 될수는 필기를 좀 적게 하시고 있죠. 적게 하시고 설명 열심히 들으시라 이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여튼 오래 하시고 다음 주 일주일 열심히 노시고 어차피 내년 1년 동안 못 놀고 다 노시라고. 관계없으니까. 충분히 노시고 1월부터 이제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책을 끝낼게요. 자, 수고했습니다.